꿈의 삶을 실현하는 건 어렵다고 들어왔을 겁니다. 복잡한 의식, 끝없는 시각화, 완벽한 문장으로 된 확언, 진동을 높이려는 끊임없는 노력까지 필요하다고요. 그런데 제가 사실 양자 실현은 놀라울 만큼 단순하다고 말하면 어떨까요? 너무 단순해서 거의 아무도 제대로 하지 못할 정도로요. 당신은 지금 이 순간 가능성이 무한한 양자장 안에 살고 있습니다. 노력에 반응하는 게 아니라 정열에 반응하는 장입니다. 그런데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실현을 싸움처럼 대합니다. 현재 현실을 억지로 눌러 이기려 하고 믿지도 않는 확언을 반복하며 속으로는 의심하는 결과를 떠올리고 몸은 여전히 두려움, 결핍, 스트레스에 잠겨 있으면서 억지로 긍정하려 합니다. 바로 여기서 전체 시스템이 무너집니다. 양자의 세계에서 억지는 마찰이기 때문이죠. 이제 이걸 아름답게 단순하게 풀어봅시다. 양자 실현은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그것을 가진 현실의 버전을 끌어오는 것입니다. 바깥 세계를 먼저 바꾸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 세계가 당신 쪽으로 당겨지게 하는 내적 신호를 몸으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양자장에는 모든 가능성이 담겨 있습니다. 성공과 실패, 풍요와 결핍, 사랑과 고독, 건강과 고투. 이 모든 건 이미 확률의 파동으로 존재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 파동은 일관된 관찰자와 만날 때에야 비로소 살아있는 현실로 드러납니다. 그 관찰자가 바로 당신입니다. 당신의 초점, 주의, 감정, 이것들이 현실을 만듭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루프에 갇혀 있습니다. 두려움에서 바라보고 없는 것에 집중하며 풍요를 바라면서도 결핍의 주파수로 진동하죠. 양자의 언어로 이것은 신호가 아니라 잡음입니다. 우리는 원하는 것을 쫓아야 한다고 배워왔습니다. 그러나 진짜 실현의 기술은 더 이상 쫓을 필요가 없는 당신의 버전이 되는 것입니다. 나는 이미 원하는 삶과 연결돼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버전. 장은 내 신호를 기다립니다. 내가 할 일은 더 세게 밀어붙이는 게 아니라 더 명료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이렇게 하지 않을까요? 단순함은 경계심을 무장해제하고 놓아버림은 불편하며 쫓기를 내려놓는 건 포기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무도 말하지 않는 역설이 있습니다. 그것을 그토록 필요로 하는 마음을 내려놓는 순간 장은 비로소 그것을 당신에게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무엇인가가 저절로 흘러 들어온 때를 떠올려 보세요. 우연히 완벽한 사람을 만났다거나 애쓰지 않았는데 기회가 찾아왔거나 애를 쓰지 않을 때 번쩍이는 아이디어가 떠올랐던 때 말입니다. 공통점이 뭘까요? 움켜쥐지 않았다는 것, 억지로 하지 않았다는 것, 열려 있었고 정렬되어 있었고 수용적이었다는 것. 그것이 바로 양자 실현이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당신이 알아차렸든 아니든 양자는 당신의 말을 신경 쓰지 않습니다. 당신의 에너지를 읽습니다. 나는 부자다를 1000번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몸이 여전히 두려움을 내보내고 가슴이 여전히 결핍으로 조여있고 신경계가 여전히 고군분투에 중독돼 있다면 장은 그 혼란을 그대로 거울처럼 비춥니다. 잔인해서가 아니라 정밀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기서 급진적인 전환이 시작됩니다. 양자 실현은 얻기에 집중하는 순간이 끝날 때 비로소 시작됩니다. 되기에 집중하는 데서 출발합니다. 당신이 신호가 됩니다. 당신이 진동을 드러냅니다. 노력보다 상태가 먼저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질문이 떠오릅니다. 양자장은 정확히 무엇에 반응할까요? 생각, 감정, 믿음, 행동. 그리고 이 층위들을 어떻게 정렬시켜서 엇갈린 메시지를 보내지 않게 만들 수 있을까요? 대부분의 실현 가르침이 무너지는 지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생각이나 감정 같은 한 조각만 붙잡고 시스템의 더 깊은 정합성을 다루지 않습니다. 몸에 저장된 트라우마를 다루지 않은 채
긍정하라고만 하고 잠재의식의 방해를 정리하지 않은 채 시각화하라고만 하며 신경계가 여전히 실패에 대비해 긴장돼 있는데도 성공을 확언하라고만 말합니다. 하지만 양자는 전체 신호, 곧 통합되고 드러난 신호를 듣습니다. 그래서 정렬은 단순한 머릿속 게임이 아닙니다. 몸 전체, 시스템 전체, 장 전체의 전환입니다. 이 여정의 다음 파트에서 우리는 양자장이 정확히 어떻게 작동하는지, 왜 관찰자 효과가 중요한지, 파동 붕괴가 실제로 무엇을 뜻하는지, 그리고 당신이 알아차리지 못할 때에도 잠재의식이 어떻게 신호를 내보내는지까지 겉보기에는 마법처럼 보이는 것 뒤에 있는 우아한 메커니즘을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왜 애쓰지 않을수록 실현이 가장 잘 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의 열린 질문을 던져봅니다. 다음 내용을 준비하면서 이 질문을 곱씹어 보세요. 당신의 삶에서 너무 애쓰다 보니 결국 스스로 부딪히고 싶었던 바로 그 장애물이 되어버린 부분은 어디인가요? 저와 함께 양자의 세계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갈 준비가 되었나요? 무의식 속에서 맴돌던 신비 안으로 잠수해 봅시다. 양자장은 당신의 소원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일치와 조화에 반응합니다. 핵심적으로 양자 실현은 생각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감정만의 문제도 행동만의 문제도 아닙니다. 이 셋이 왜곡 없이 장이 읽을 수 있는 일관된 신호로 맞춰지는가의 문제입니다. 양자장을 우주의 번역기라고 생각해 보세요. 생각, 감정, 행동이 잘 맞춰져 있으면 메시지는 분명하고 진동은 안정적이며 장은 거의 즉각적으로 반응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를 생각하면서 다른 감정을 느끼고 또 전혀 다른 행동을 하면 메시지는 섞여버립니다. 장은 명료함이 아니라 혼돈을 반영합니다. 여기서 관찰자 효과가 등장합니다. 양자 수준에서 입자는 순수한 가능성의 상태, 즉 파동함수로 존재합니다. 그런데 관찰자, 곧 당신이 특정 가능성에 초점을 맞추면 그 파동은 고정된 사건으로 붕괴하고 현실은 굳어집니다. 선택이 결정되고 보이지 않던 것이 드러납니다. 하지만 함정이 있습니다. 관찰자는 당신의 의식적인 마음만이 아닙니다. 잠재의식도 관찰자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의식적으로는 풍요를 원해도 잠재의식이 생존 결핍 두려움으로 짜여 있다면 장은 그 숨은 방송을 잡아냅니다. 결국 잠재의식이 진짜 관찰자가 되어 당신이 원치 않은 타임라인을 현실로 굳혀버립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막힌 듯 느끼는 겁니다. 겉에 마음만 정렬하고 그 아래 돌아가는 깊은 프로그램은 무시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양자의 게임에서는 언제나 잠재의식이 이깁니다. 더 흥미로운 점도 있습니다. 조 디스펜자나 브루스 립튼 같은 연구자들은 심장이 뇌보다 훨씬 강력한 고유의 전자기장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심장의 장은 밖으로 방출되어 주변의 더 큰 양자장과 상호작용합니다. 심장과 뇌가 조화롭게 맞춰져 있을 때 당신은 강력하고 통합된 신호를 내보냅니다. 불일치할 때는 신호가 약하고 갈라집니다. 그래서 머리만으로 실현하려 하면 자주 실패합니다. 감정적 요소, 몸으로 느껴지는 조화가 없다면 양자장은 거울처럼 비출 명확한 신호를 잡지 못합니다. 대부분이 빗나가는 지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사람들은 생각으로 변화를 만들려 하지만 실제로는 느낌으로 정렬 상태에 들어가야 합니다. 장에게 원하는 것을 말만 해서는 안 됩니다. 그에 맞는 진동의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몸, 호흡, 신경계, 믿음, 일상의 선택까지 모두를 조화로 맞추는 것입니다. 일회성 의식이 아니라 살아있는 실천입니다. 현실의 예를 들어봅시다. 사랑을 실현하고 싶다고 가정해 보세요. 확언을 쓰고 비전 보드를 만들고 이상적 파트너를 떠올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깊은 곳에 나는 가치 없다는 상처를 품고 있고
신경계가 거절을 대비해 긴장돼 있으며 가슴이 갑옷처럼 굳어 열릴까 두려워한다면 양자장은 그 긴장을 감지합니다. 모순을 포착하고 당신에게 되돌아오는 것은 더 많은 갈망, 더 많은 탐색, 거의 닿을 뻔했지만 아닌 연결들입니다. 우주가 당신을 벌하는 게 아닙니다. 지배적인 당신의 주파수를 정확히 비추고 있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전환은 무엇일까요? 조화와 일치로의 전환, 지금 여기서 완전함을 느끼는 전환, 원하는 것이 나타나기 전에 그 감정을 연습하는 전환, 이미 가진 상태를 몸으로 드러내는 전환입니다. 그래야 그 타임라인이 형태로 드러납니다. 먼저 주파수가 되고 그 다음에 형태가 따라옵니다. 이 말이 거창하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진실은 단순하면서도 깊습니다. 결과를 통제하려는 집착을 내려놓고 내적 상태를 다스리는 데 집중할수록 양자는 훨씬 빠르게 반응합니다. 이 영상의 제목이 단순하지만 아무도 하지 않는다인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인간의 마음은 복잡함을 좋아합니다. 우리는 10단계, 5가지 요령, 보장된 공식 같은 걸 원합니다. 하지만 양자는 기계가 아닙니다. 거울이고 춤 파트너입니다. 살아, 있고, 반응하며 지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안정되고 체현된 존재감으로 당신이 다가오기를 기다립니다. 이제 이 실천 속으로 당신을 초대하고 싶습니다. 지금 깊게 숨을 한번 들이마셔보세요. 이 말을 듣는 동안 당신의 몸이 어떻게 느끼는지 살펴보세요. 어디에 긴장이 있는지, 무의식 속에서 어떤 이야기가 흐르고 있는지 주목해보세요. 그리고 잠시만 스스로를 부드럽게 놓아주세요. 쥐고 있던 힘을 늦추고 고치려는 마음, 억지로 하려는 마음, 다 알아내려는 집착을 풀어주세요. 지금 이 순간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아도 괜찮은 상태가 어떤 느낌인지 느껴보세요. 바로 여기, 이것이 당신의 힘이 시작되는 자리입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기 전에 이 전환을 고정시키는데 도움이 될 만한 걸 제안하고 싶습니다. 만약 지금 무언가 딱 맞는다는 느낌이 든다면, 무언가 깨어나는 듯하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이 공간, 이 대화, 이 커뮤니티에 함께하세요. 그리고 댓글에 이번 주에 체현하고 싶은 에너지를 단 한 단어로 적어보세요. 어쩌면 신뢰, 평온, 기쁨일 수도 있습니다. 가장 먼저 떠오르는 그 단어가 바로 당신의 신호입니다. 나누세요. 이름 붙이세요. 그것을 현실로 만드세요. 이름 붙이는 순간 당신은 이미 그쪽으로 정렬되기 시작합니다. 왜 아무도 이 너무 단순해서 마치 반칙처럼 느껴지는 실현의 핵심에 대해 말하지 않을까요? 다음 단계로 들어가 볼까요? 이렇게 간단한데도 왜 실제로는 거의 아무도 하지 않을까요? 책도 많고 강의도 많고 끝없는 유튜브 콘텐츠까지 넘쳐나는데 왜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갇히고 좌절하고 실망할까요? 답은 단순하지만 불편합니다. 놓아버림이 본능에 어긋나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마음은 통제에 중독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더 노력할수록 더 자격이 생기고 투쟁이 곧 가치이며 열심히 일할수록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고 조건화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핵심 키가 정렬과 내맡김인 양자 실현 같은 시스템을 만나면 우리의 기존 프로그램이 충돌을 일으킵니다. 우리는 여전히 결과를 억지로 밀어붙이려 합니다. 그런데 억지야말로 이 과정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주파수를 장애 알리는 방식입니다. 이걸 풀어봅시다. 실현에 계속 실패하는 대부분은 제가 통제의 덫이라고 부르는 곳에 빠져 있습니다. 결과를 끊임없이 확인하려 하죠. 풍요를 시각화하면서도 불안에 시달리며 매 시간 통장 장호를 들여다봅니다. 사랑을 기록하면서도 문자와 데이팅 앱에 집착합니다. 건강을 선언하면서도 아침마다 증상을 샅샅이 확인합니다. 이러는 동안 그들은 장애, 불신의 신호를 보냅니다. 의식적으로는 한 가지를 확언하면서
잠재의식으로는 정반대를 흘려보내는 겁니다. 왜 이것이 그렇게 중요할까요? 양자장은 영어도 스페인어도 어떤 인간의 언어도 이해하지 않습니다. 오직 에너지의 언어만 이해합니다. 그리고 에너지는 결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올바른 말을 다 한다 해도 신경계가 여전히 상실에 대비해 긴장하고 마음이 의심의 고리에 갇혀 있으며 몸이 스트레스로 가득하다면 장은 그 더 깊은 주파수를 듣습니다. 차드, 그래서 많은 이들이 지쳐 있는 겁니다. 그들은 정말 모든 것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과도한 긴장 결핍 부족의 자리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니 루프가 이어집니다. 더 많은 기다림, 더 많은 부족, 더 많은 억지 노력, 더 많은 탐색을 계속해서 실현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에너지는 이미 가진 타임라인이 아니라 얻으려 애쓰는 타임라인에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더 미묘한 지점으로 들어가 봅시다. 잠재의식은 당신 삶의 약 95%를 주도합니다. 그것은 습관, 신념, 감정적 반응, 정체성의 감각을 만들어내는 자동조 종장치와 같습니다. 당신은 의식적으로는 돌파를 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잠재의식이 오래된 이야기, 나는 충분하지 않아, 나한테는 통하는 게 없어, 모든 건 싸워서 얻어야 해, 에 붙잡혀 있다면 그 이야기가 파동을 예전과 똑같은 결과로 무너뜨릴 것입니다. 그래서 체현 없는 확언은 공허하게 들리고 신경계 조절 없는 시각화는 금세 무너지고 정렬된 정체성 없이 행동하면 결국 번아웃으로 이어집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먼저 양자시련은 당신 삶에 덧붙이는 부가 기능이 아니라는 걸 이해해야 합니다. 그것은 당신 전체 시스템의 재조정입니다. 잊었던 것을 기억해내고 본래 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바깥 세계에 증거가 나타나기 전에 원하는 타임라인 안에서 이미 살아가는 당신의 버전이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 풍요를 원한다면 지금 풍요를 느끼는 연습을 하세요. 나중이 아니라, 돈이 들어온 뒤가 아니라 바로 지금 자신을 너그러움과 존재감, 배려로 대하세요. 결과를 세세히 통제하려는 집착을 내려놓고 신뢰의 신호를 드러내는 데 집중하세요. 사랑을 원한다면 지금 자기 사랑을 연습하세요. 마음을 열고 모서리를 부드럽게 하세요. 끌어들이고 싶은 바로 그 파트너의 유형이 되세요. 인정받으려는 쫓음을 멈추고 이미 충분한 존재로 살아가기 시작하세요. 왜냐하면 당신은 이미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건강을 원한다면 몸에서 잘못된 것만 찾아내려 하지 말고 옳은 것을 돌보기 시작하세요. 생존 모드에서 회복력으로 전환하세요. 지금 가진 몸에 감사하면서 더 큰 활력으로 부드럽게 이끌어주세요. 그리고 여기 역설이 있습니다. 그것을 그토록 절실히 필요로 하는 마음을 놓는 순간 오히려 더 빨리 다가옵니다. 우주가 당신을 시험하거나 장난치는 게 아니라 당신이 더 이상 저항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묻겠습니다. 당신의 삶에서 아직도 손에 힘이 잔뜩 들어가 운전대를 꽉 쥐고 있는 곳은 어디인가요? 여전히 측정하고 추적하고 밀어붙이고 쫓고 있는 곳은 어디인가요? 그 움켜쥔 힘을 단 10%만 풀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잠시 그 질문과 함께 멈춰 서보세요. 이것은 수동성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통제에서 공동 창조로의 전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전환, 미묘하지만 강력하고 혁명적인 그 지점에서 양자 시련은 실제로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다음 단계에서는 당신의 시스템을 재정렬하고 상태를 조절해 양자장의 가장 맑은 신호가 되도록 돕는 단순하지만 거의 실천되지 않는 방법들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진짜 감정을 억누르지 않으면서 저항을 녹이는 방법, 잠재의식과 신뢰를 쌓는 방법, 그리고 이미 당신의 것인 듯 원하는 타임라인으로 걸어 들어가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다음으로 나아가기 전에
숙고할 질문을 드립니다. 삶에 어디에서 너무 악착같이 움켜쥐다 보니 없애려던 바로 그 장애물이 되어버린 적이 있나요? 자, 우리는 지금 양자 실현에서 가장 강력한 진실의 경계에 서 있습니다. 거의 아무도 말하지 않지만 눈앞에 드러나 있는 바로 그 부분. 바로 이것입니다. 당신은 원하는 것을 실현하는 게 아니라 당신이 곧 무엇인가를 실현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멋진 문구가 아니라 양자장이 당신과 상호작용하는 방식을 규정하는 근본 원리입니다. 장은 당신의 말, 비전 보드, 화려하게 꾸민 화건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양자는 당신 존재의 신호, 당신이 모든 공간, 모든 생각, 모든 관계에 들고 들어가는 진동 서명에 반응합니다. 그 신호는 매 순간 만들어집니다.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존재하느냐에서 나옵니다.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당신이 라디오라고 상상해 보세요. 재즈를 듣고 싶으면서 헤비메탈 주파수에 맞춰둔 채 우주에게 재즈를 달라고만 하진 않을 겁니다. 다이얼을 돌려야 하죠. 듣고자 하는 것에 주파수를 맞춰야 합니다. 양자 실현도 똑같이 작동합니다. 떠나려는 타임라인의 주파수로 진동하면서 원하는 타임라인을 끌어올 순 없습니다. 그렇다면 다이얼은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먼저 지금 내 주파수를 자각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무엇을 생각하느냐뿐 아니라 어떻게 느끼고 있느냐. 스트레스를 받을 때 몸은 하루를 어떻게 지나가는지, 호흡은 어떻게 달라지는지, 마음의 배경에서 어떤 이야기가 반복되는지 살펴보는 겁니다. 우리 대부분은 의도적으로 실현하지 않습니다. 자동 조종으로 실현합니다. 같은 상태를 재활용하고 같은 반응과 같은 에너지를 흘려보냅니다. 장은 그것을 고스란히 반사해 줍니다. 전환은 패턴을 끊는 데서 시작됩니다. 억지 힘이나 허둥댐이 아니라 단순하지만 몸으로 하는 실천으로요. 불안할 때 의식적인 한 호흡을 들이마시는 것처럼 사수할 수 있습니다. 자기 의심에 휩싸일 때 가슴에 손을 얹는 것처럼 다정할 수 있습니다. 이미 그것을 가진 나의 버전이라면 지금 무엇을 할까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고 그 자리에서 작은 행동 하나를 택하는 것만큼 용기 있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아무도 말해주지 않지만 양자는 당신에게 완벽함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정렬을 요구합니다. 정렬은 생각, 감정, 행동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일 때 일어납니다. 한 가지를 말하면서 다른 걸 느끼고 전혀 다른 행동을 하는 걸 멈출 때입니다. 당신의 전체 시스템이 하나의 통합된 신호로 공명할 때입니다. 그 상태에 잠시라도 닿으면 장 안에 일종의 중력적 끌림이 생겨 현실이 당신 쪽으로 기울기 시작합니다. 이제 실천으로 내려와 봅시다. 풍요를 체현하고 싶다면 돈뿐 아니라 주의 시간 에너지로도 너그러움을 연습하세요. 신경계를 훈련해 나는 충분하다는 감각을 익히세요. 통장 숫자가 아직 변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사랑을 체현하고 싶다면 취약성을 연습하세요. 작은 용기로 마음을 열고 다른 이에게서 찾고 싶은 바로 그 안전한 공간이 되세요. 건강을 체현하고 싶다면 존재감을 연습하세요. 몸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먹이고 움직이고 쉬게 하세요. 벌이 아니라 존중의 자리에서요. 이것이 단순한 길입니다. 그런데도 소수만 걷습니다. 왜냐하면 먼저 주파수 자체가 되라고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증거가 나타나기 전에 필요가 아니라 존재로 이끌라고 하기 때문입니다. 이 지점이 실화련에 관한 대화에서 가장 많이 오해되는 부분, 바로 감정 조절로 이어집니다. 사람들은 실현이 늘 기분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언제나 진짜를 느끼고 흔들릴 때 시스템을 다시 정렬하는 법을 배우는 일입니다. 감정을 피해가는 게 아니라 두려움이 운전대를 잡지 못하게 하면서도 그것이 머물 공간을 허락하는 겁니다. 감정의 유연성을 훈련해 파도에 삼켜지지 않고 항해하는 법을 익히는 겁니다. 진실은 이렇습니다. 당신은 흔들릴 겁니다.
의심할 때도 있을 겁니다. 오래된 타임라인이 발목을 잡는 날도 있을 겁니다. 괜찮습니다. 힘은 넘어지지 않는데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돌아오느냐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신에게 초대합니다. 한숨 크게 쉬어보세요. 지금 내가 어디에 있는지 알아차리세요.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이 순간 어떤 타임라인에 주파수를 맞추고 있나? 두려움인가? 신뢰인가? 결핍인가? 풍요인가? 기다림인가? 도착인가? 판단하지 말고 그냥 알아차리세요. 알아차리는 그 순간 새로운 선택의 지점이 생겨납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바로 정렬로 들어가는 관문입니다. 다음 파트에서 우리는 이것들을 하나로 엮어보겠습니다. 통찰을 살아있는 실천으로 바꾸는 법, 좌절을 우아하게 넘어가는 법, 그리고 당신의 꿈의 타임라인을 현실로 끌어당기는 주파수를 지속하는 법을 살펴볼 겁니다. 그 전에 여기까지 함께해 주신 당신께 감사드립니다. 마음에 불이 켜진 느낌이 들거나 이미 안쪽에서 무언가가 움직이고 있다고 느껴진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이 공간, 이 공동체, 이 대화에 함께하세요. 그리고 댓글로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의도를 담은 한 단어를 남겨주세요. 어쩌면 허용, 확장, 흐름일 수도 있습니다. 무엇이든 좋습니다. 그 단어가 바로 장에 보내는 당신의 신호가 됩니다. 이제 퍼즐의 마지막 조각 앞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이 말을 마음에 담아 주셨으면 합니다. 실현은 퍼포먼스가 아닙니다. 실천입니다. 한번 배우고 끝나는 게 아니라 매 순간 선택마다 살아내는 겁니다. 많은 이들이 실현을 더 많이 하거나 시스템을 해킹하거나 공식을 완벽히 하는 문제로 오해한 차에 갇힙니다. 하지만 사실 가장 강력한 실현가들은 가장 많은 기술을 아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삶이 피할 수 없이 흔들릴 때 스스로를 정렬 상태로 다시 조율할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현실은 이렇습니다. 당신을 시험하는 순간들이 반드시 옵니다. 두려움이 다시 스며들고 오래된 패턴이 속삭이는 날이 있을 겁니다. 떠나려던 타임라인이 다시 끌어당기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을 겁니다. 그 순간 당신은 다시 통제 모드로 돌아가고 싶어질 겁니다. 밀고 억지로 하고 사소한 것까지 관리하고 싶어질 겁니다. 하지만 진짜 숙련은 여기 있습니다. 증거가 아직 오지 않았을 때도 신뢰의 주파수에 머물 수 있나요? 세상이 그대로일 때도 이미 이루어졌다는 진동을 붙잡을 수 있나요? 새로운 타임라인에 그렇게 깊이 닻을 내려 오래된 타임라인이 더 이상 당신을 흔들지 못하게 할 수 있나요? 바로 이 지점에서 체현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됩니다. 그러니 실천으로 옮겨봅시다. 아침마다 휴대폰을 켜기 전에 몇 번 깊게 숨쉬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오늘 나는 어떤 주파수에 맞출 것인가? 결핍인가? 풍요인가? 두려움인가? 신뢰인가? 통제인가? 흐름인가? 하루 종일 당신의 몸을 나침반으로 사용하세요. 정렬에서 벗어났을 때 몸은 반드시 알려줍니다. 긴장, 조임, 수축으로요. 그 순간 자신을 부끄러워하거나 죄책감에 빠질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알아차리고 숨쉬고 다시 조율하세요. 내가 원하는 타임라인에 사는 내 버전이라면 지금 무엇을 선택할까? 라고 스스로에게 묻고 그 자리에서 작은 행동 하나를 취하세요. 밤이 되어 잠들기 전 평가가 아니라 호기심으로 하루를 다시 돌아보세요. 어디에서 흔들렸는지, 어디에서 정렬되었는지, 어디에서 자신의 힘을 발견했는지를 살펴보세요. 감사는 정렬을 더 크게 증폭시킵니다. 가장 작은 성취도 인정하세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놓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사회적 에너지적 존재입니다. 우리는 주변 사람들과 함께 공동 조율을 합니다. 정렬을 연습하고 양자장에서 즐기며 체현에 헌신하는 사람들 곁에 자신을 두면
당신의 시스템은 자연스럽게 그 진동에 맞춰집니다. 그래서 물리적으로뿐 아니라 에너지적으로도 당신의 환경을 잘 가꾸는 게 중요합니다. 당신이 되고자 하는 모습을 상기시켜주는 목소리, 공간 공동체를 찾으세요. 선택한 타임라인의 흔적을 당신의 장에 가득 채우세요. 외부 세계가 당신의 내적 실천에 든든한 동맹이 되게 하세요. 그리고 꼭 기억하세요. 결승선은 없습니다. 도달하고 멈추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당신 자신의 진화의 최전선에서 끊임없이 펼쳐지는 그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곳에서 당신은 더 이상 무언가를 얻는 사람이 아니라 현실을 직접 빚어내는 창조자, 공동 창조자, 의식적인 참여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가장 아름다운 부분은 이것입니다. 양자장은 당신과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닙니다. 멀리서 조작해야 하는 대상도 아닙니다. 이미 당신과 얽혀 있는 무엇입니다. 당신이 곧 장이고 당신이 곧 파동입니다. 당신은 동시에 관찰자이자 관찰 대상입니다. 그러니 주파수를 맞출 때 그것은 삶이 당신에게 맞추라는 요구가 아닙니다. 당신 스스로가 당신이 찾던 삶의 버전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초대를 드립니다. 댓글에 이 영상을 본 뒤 앞으로 지니고 갈 에너지를 담은 단어 하나를 남겨주세요. 어쩌면 정열일 수도, 편안함일 수도, 힘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오직 당신만의 특별한 단어일 수도 있습니다. 그 단어를 작지만 깊은 선언으로 삼으세요. 그것은 당신이 심는 양자의 씨앗이 될 것입니다. 이 공간 안에만이 아니라 당신 자신 안에요. 그리고 이 영상이 당신 안에서 무언가를 흔들었다면, 전환이나 기억, 불꽃 같은 감각을 불러일으켰다면 따뜻하게 구독을 권합니다. 이곳은 단순한 채널이 아닙니다. 자신의 창조적 힘으로 걸어 들어갈 준비가 된 이들을 위한 살아있는 공간, 모이는 지점입니다. 구독을 누른다는 건 단순히 목록에 이름을 올리는 일이 아닙니다. 가능한 것의 지평을 다시 빚어가는, 마음과 마음, 생각과 생각이 함께 움직이는 흐름에 합류하는 일입니다. 이 여정을 함께 걸어준 당신께 감사합니다. 당신의 존재, 주의, 에너지에 감사합니다. 당신은 단순한 시청자가 아닙니다. 이 전개에 함께 참여하는 주체입니다. 계속 주파수를 맞추고, 계속 정렬하며, 계속 장 속에서 즐기세요. 더